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니까 어떤 거였는지? 뭐가 기억나요? 지난주. 자, 방금 애정쌤이 손으로 일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예.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 지난주 거. 그 나라. 어느 나라? 그 나라 있었는데 무슨 나라였지? 아일랜드. 아일랜드. 예, 아일랜드에서 101주년 그 GDP가 영국이 이긴 날 딱 돼가지고 120년 만에 이겼다 해서 버블린 첨탑 세우고 막 그랬다. 근데 우리나라도 알고 봤더니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어요. 작년이. 1인당 구매력 기준 GDP가 일본에 없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작년이 어떤 날, 그리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 100주년에 뭘 세웠다고요? 미국에서 자유의 생산. 파리에서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으로 뭘 세웠다고요? 에펠탑. 작년이 우리 3.1운동 10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도 에펠탑 자유의 생산 세워야 됐고 더블린 첨탑을 세워야 했다. 근데 이거를 기자들이 얘기하지 않는다. 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국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 들어봤나요? 들어봤나? 또 보셨습니까? 예. 국뽕. 신조어입니다. 예. 예. 이게 만들어진 지 딱 3년밖에 안 된 단어예요. 국뽕은요. 애국심, 애국자. 필로뽕, 히로뽕 있죠? 애 뽕자가 합쳐져서 국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과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예. 국가에 대한 맹목적 애정과 자긍심이 넘쳐서 마치 마약에 취한 것 같은 상태를 비꼰 말을 국뽕이라고 합니다. 예. 반대말은 국가. 무조건 나라를 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이렇게 까는 거. 무조건. 반대말. 그래서 국뽕의 용법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국뽕에 취하다. 국뽕 중독. 예. 국뽕 한 대 맞아 가볼까? 등등. 이렇게 사용합니다. 국뽕에 취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왜 그러지? 잘 모르시는군요. 이거에 대해서. 네. 자, 그래서 먼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말, 이거 있죠? 조선인을 맞이한다. 들어보셨죠? 또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개하다. 미개하다. 좋아. 또. 하루에 한 번 금방 열받고 금방 치. 냄비 근성, 모래알 같은 민족이다. 또요. 우리나라 막 비하하는 말. 무식하다는. 뭐 좋아요. 등등 많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가난을 벗은 나라다. 우리나라 결코 잘 사는 나라 아니다. 무엇이든 서두르는 나라. 그렇죠? 빨리빨리 하는 나라. 뭐 등등등등등. 근데 이 대부분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옛날에 한번 했죠. 일본에서 왔어요. 일제 36년간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고려장 아십니까? 고려장? 뭐예요, 고려장이?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 산에다 갖다 버리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네. 실제 고려시대에 그거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어떤 인간이 일본에 있던 그런 조그만 소설 같은 걸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도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서 돼버린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1도 없었어요. 예. 이렇게 일본 애들이 다 왜곡을 해놨어요, 역사를. 되게 무섭죠? 예. 되게 무서워요. 자, 국가의 대표적인 헬조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예, 지옥 불반도.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헬조선이 2010년대부터 유행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헬조선이 왜 어떻게 생겼는가 2040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경제적으로 부해보면 안 된다. 노력해도 노력해봐도 관계없다. 그리고 안전이 있다. 등등등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헬조선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또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민 갈래? 예, 거의 60% 가까이가 네, 갈래요. 그리고 안 가는 20%밖에 안 돼요. 뭐 기회 되면 가요. 한 25%. 이게 2016년도였어요. 그리고 어디 갈래?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한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캐나다를 겪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면 우리나라 느낌으로 월급 한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할게 없대. 네, 할 게 없어요. 네, 5시 딱 되면 불 꺼지고요. 예, 뭐 어디 좋은 데 가려면 입장료부터 한 10만 원부터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가요. 예, 어쨌든요. 이래서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나라를. 많이 비하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국가의 원인을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밥 먹었으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곳곳에 남은 일제 잔재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미개해, 우리는 냄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쟤네는 깨끗하다. 쟤네는 질서의식이 있다. 쟤네는 시민의식이 있다. 일제가 최고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지금 딱 몇 년 됐습니까? 70년 됐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급격한 산업화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요. 우리 삶의 형식은 바뀌었어요. 근데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2010년도까지 어떻게 충돌했냐면 우리 것은 미개해. 동양 나쁘고 유교 나쁘고 정 별로 안 좋고 막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또 요즘엔 반대예요. 그게 더 좋아진다. 위로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고. 이 충돌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과 인식이 다른 거예요. 자, 또 냉철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비난부터 하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실 줄 아십니까? 비난은 야, 너 이 자식아 그리면 그렇게밖에 못 그려! 이게 비난이에요. 혼내는 거예요. 그냥. 비판은요, 야, 여기 선이 이상하잖아. 이 선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발전을 위한 조언이 비판이고요. 비난은 넌 나쁜 놈이야 죽어. 이게 비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자들이요.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좋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고 전문가 인터뷰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그리고 비난에 넘어가면요. 그리고 이게 근거가 없어져요. 비난에. 시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국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 현직 외교부 장관이에요. 강경화 씨고요. 이게 지금 어디 화면이게요? 뉴스인데 어디? 예, 여기 써있잖아요. BBC. BBC가 어디입니까? 영국 거예요. 예. 이게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유재석 같은 사람이에요. 아나운서계 유재석. 예, 영국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요. UN에서 넘버 3까지 했어요. UN 사무총장, 부총장 그 밑에 했어요. 넘버 3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로 와 하고 왔어요. 지금 벌써 장관을 3년째 하고 있어요. 이 사람 특기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되려면 미국이랑 친해야 돼요. 무조건. 이 사람은 최초로 미국과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랑 친할까요? 아니요. 전 세계. 예,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 이렇게 중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뭐 중국, 일본 이런 데랑 안 친해요. 그 전문 용어로 제3세계 외교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특기였어요. 그게. 그래서 유엔에 있을 때도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미국, 중국 이런 나라 상대하고 자기가 밑에 작은 나라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특기예요. BBC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가 한 20여 분 됐대요. 근데 이 인터뷰 후에 영국 사람들이 이거 봤을 거잖아요. 영국 방송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총리였으면. 예. 영국 사람들이 댓글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강경화 우리 총리였으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빌려다오.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영국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되게 차근차근 잘했거든요. 예쁘게. 아니 설명을 잘한다 이게 되나? 영국 사람들은요, 이 강경화 장관의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 설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 제가 볼게요.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여러분 질병관리본부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감염병 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조루 인플루엔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의심 환자를 보고 상황 보고 호흡기 검진 수치 등등등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거잖아요. 이거를 2018년도 1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요 또 2019년 10월 달에요.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미국 질병관리본부하고 한국하고 협력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워왔어요. 다. 그리고 배워온 다음에 이거 보셔요. 날짜가 배워온 다음에 전국적으로 신종 감염병 대비 재난 대응 훈련을 했어요. 작년 말에. 우린 모르죠. 정부부처만 했어요. 정부부처랑 큰 병원들만. 작년 말에. 그래서 보세요. 이번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국가지정 병원 등등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이거 보셔요. 작년 말 2019년 12월이죠 지금. 이 12월에 전국 대회를 다 하고 뭐 이 사람들 잘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거를 다 표창까지 했습니다. 작년 말에 신종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 큰 병원들과 국가기관이 다 회의를 하고 모의 연습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군대에서 FTX 하지? 안 했냐 너? 군대에 가면요 가끔 비상을 걸어요. 비상! 그러면 전쟁 났다가 가정하에 다들 뭐 군장 메고 뛰어나와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재요. 5분 안에 다 총 메고 딱 모여야 돼요. 잘했어. 들어가. 자, 이렇게 해요.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그거 한 겁니다. 지금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들어올 거야. 옛날에 중동에서 들어왔고 뭐 어디서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어디서 들어올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게 들어왔어. 근데 사스, 메르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다. 그래. 이번에도 코로나일 거야. 그래서 이들이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이라는 거를 작년 11월에 만들어놨어요. 이 판이 뭐냐면요. 범용이라는 소리예요. 범용. 여기 보세요. 1차는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키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침이나 뭐 이런 걸 뚝 떨어뜨리면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스인지 메르스인지 신종인지 몰라요. 현존하는 6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밝혀졌대요. 근데 2차. 그래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떤 침에다가 딱 넣어보니까 코로나라고 나온 게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사스 넣어봐. 보니까 사스 음성이야. 또 넣어봐. 메르스 음성이야. 이렇게 다 해봐요. 다 해보니까 다 음성 나왔어. 그럼 이게 뭡니까? 그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신종. 1차에서 분명히 모든 코로나를 다 걸러내는 거에는 양성인데 2차 현재 우리가 알려진 건 다 검사해보니까 음성 나왔어. 그럼 이거는 신종 코로나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름 붙인 거예요. 신종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11월 말에 우리가 개발해봤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코로나 검사할 때 이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틀 걸리는 거. 2번 검사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놓고요. 그리고 11월에 중국으로 또 코로나 연기 서열이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있잖아요.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 DNA가 이런 특성이야 라는 걸 알아주고 데이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대충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PCR 방식 신속 검사 키트를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PCR이 뭐냐면요. 이 판코리아는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근데 PCR은 신종 코로나19 지금 우리 걸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DNA 그 부분을 딱 증폭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3시간, 늦으면 6시간 걸리고 정확도는 100% 가까운 거. 이걸 이때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4개월 전에. 그리고 1월 19일 일본 확진자가 중국에서 들어왔죠. 우리나라. 인천에 머물렀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 큰일 났다 이러셨잖아요.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는 혼자 막 몰래 만세를 불렀답니다. 왜요? 아니요. 샘플이 들어왔어요.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그겁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거 PCR 방식 있잖아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 그걸 대충 개발을 해놨는데 임상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상시험 좀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래갖고 그 여자한테서 피를 이빨 뽑아갖고 막 치막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개발 성공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퍼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신약 같은 거 개발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안녕 승인받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 보건복지부 이런 거에서 긴급 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국가 위기 상황이 긴급하게 하는 걸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대략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멋진 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3,500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민간에다가 기술이 이체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하루에 몇만 개 만들어요, 키트 이거? 15,000개까지 만들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예요. 이미 판코리아 검사법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들어와. 피 뽑아다가 다 만들 거야. 그렇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베는요, 신종 코로나 간이 검사 키트. 이게 판코리아거든요. 이거를 2월 달에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3개월로 줘요. 그리고 지금 일본 검사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올림픽 그만둘까 봐. 확진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한다는 소리는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임상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임상실험 하는 거잖아요. 다 검사라는 게. 그거를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만 해요. 일본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그걸로 나중에 뭘 하려고 그래요?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 경제적 이득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보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다 만들어서 1차로 보내놓고 나머지 그냥 다 다른 기업에 뿌려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거 쭉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요. 질병관리본부가 엄청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2019년도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저것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끝났어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냐고.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최고의 한수였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막 혼냈어요. 특히 제가 싫어하는 그 어떤 당에서 왜 이렇게 예산 낭비하냐고 막 이렇게 막 혼냈어요. 근데 결국은 최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내가 발열 일어나고 좀 안 좋아. 어디 갑니까, 여러분? 보건소 가죠. 보건소 말고 또 어디 갑니까? 선별진료소가 또 있죠. 큰 병원들. 그 큰 병원들 국가 거예요? 다 개인 병원이잖아. 재단 거잖아. 근데 국가가 막 통제하잖아, 함부로. 이게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장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위급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미국은 이걸 못하는 이유가 민간병원에 이걸 하려면 민간병원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거부가 안 돼요. 국가 위기 체계가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입니다. 옛날에는 선별진료소에 하루에 8명 검사했어요. 한 사람 검사하는데 30분 걸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 간 다음에 그 사람이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소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분 걸려요. 그리고 한 사람 검사하는 총 얼마 걸리는 거예요? 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검사 방에 8명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10분에 한 명씩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맥도날드 같은데 쭉 줄 서서 가면서 쭉쭉쭉쭉쭉 검사 나가는 거예요. 10분에 한 대. 10분에 한 대. 그리고 어차피 내 차 안에 있는 거잖아. 음주 검사하듯이 부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 전 세계가 극찬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머리 좋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이런 넓은 공간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그래요. 해외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이런 데를. 예,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드라이브 워킹. 워킹 스루.
이제는 사람들이 다 차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 사람 보이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사람이 공중전화부서 여러 개 있고요. 나 의심자야. 거기 걸어 들어가 보면 닫아요. 그럼 소독하고 나 검사해요. 이렇게 밖에서 이런 식으로 고무장 껴가지고 넣어서 5분에 1명. 이거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걸 국가에서 무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검사 얼마입니까? 예.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나 그냥 한번 받아보고 싶어. 1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증상이 있어. 무료예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얼마입니까? 그냥 400만 원, 보험 내면 300만 원. 안 돼요. 미국에서 이런 농담이 나왔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러면 부자한테 얼른 가서 키스를 하래요. 그럼 부자가 가서 검사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 나도 코로나인 거예요.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다 이렇게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던 이유가 나라에서 욕심 안 부리고 민간에게 그냥 공짜로 풀어서 그래요. 또 지금 이거 코로나 키트들, 검사 키트들 세계에서 지금 막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이 사람 기억나시는 이분? 누굽니까? 예. 이게 코로나 초창기 때 모습이고요. 예. 3달 후 모습입니다, 지금. 예. 정은경 씨라고 질병관리본부장이에요. 차관이에요. 차관급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두 가지 느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분이 매일 하루 2번씩 브리핑했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을 낮췄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언론들에서는요, 마스크 주고 맨날 그래요. 아니, 마스크가 하루에 1000명밖에 안 오는 거 어떡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스크 줄 점점 짧아지죠, 마스크 줄도. 그래서 적응하니까 이제. 예. 근데 이 분이 나와서 하루 2번씩 정확한 브리핑을 하니까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휴지 사서 쟁겨놓으셨습니까? 라면 사놓으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안 해요, 지금. 일본 휴지 다 떨어졌어요. 해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음식, 휴지, 특히 애기 용품 다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국가를 신뢰하니까 아니 뭐 라면? 마트 가면 있어. 이거를 지금 비꼬는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서 한국도 그럴 것이다 막 그래요. 특히 미국에서 한국도 막 다 난리가 났을 거야. 라면 사재기하고 휴지 사재기하고. 근데 어떤 미국인이 우리나라 사는 미국인이 한국도 라면 사재기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세일을 해요. 하고 라면 50% 세일 가서 막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비꼬는 거예요. 한국인이 휴지가 다 동이 나서 여기 너무 이렇게 쌓여있네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하니까 뭐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예. 마스크도 이제 다 주셔서 그냥 하고 쓰고 있고 대충 다 적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직급이 뭐라고요? 차관이에요. 차관이면 정부 서열에서요, 한 1000등 정도 될까 말까? 한 500에서 1000등 사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컨트롤했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이니까 감염병에 관련 최고 전문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장관님들, 총리들 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멋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작년에 고성 산불 기억나십니까? 고성 산불? 강원도 고성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장이 다 출동했죠. 그게 바로 국가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소방청장도 차관급이에요. 차관이 비상 누르면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왜요? 소방청장이 불 끄는데 전문가니까.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믿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장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야 김포공항 막아, 어디 막아, 뭐 어떻게 병원 이렇게 만들어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게 택도 없었죠. 이분이 이거 해 그러면 장관이 어이 차관이 뭘 한다고 이런 식이었어요 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세월호의 기억 아직 갖고 계시죠? 배가 거기 눈앞에 가라앉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구하려 하지 않아요. 해외에서 그 옆에 있던 어떤 큰 화물선이 내가 건져주겠다고 왔는데 블라이스호라고 그거를 네가 건져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자기 보시만 하는 거예요. 그 세월호 때 공무원들이 뭐 했습니까? 다
찍어서 청와대로 보내기만 했어요. 해경 청장, 그 뭐 등등등 다들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공무원들이 권한을 주고 역할을 주니까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한 명의 확진자가 딱 지금 확진됐어요. 동선이 밝혀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딱 10분 걸립니다. 10분 안에 동선과 확진 접촉자들이 다 나와요. 그 누가 하는 줄 아셔요? 경찰과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기 때에 기회를 주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그 드라이브 스루 있죠? 그거 일개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예요. 워킹 스루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공보위 한 명의 아이디어였어요. 옛날에 그냥 일개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요? 좋아. 그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라가 바뀐 겁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강경화 짱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현황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8년도에 1인당 GDP가 일본을 이긴 겁니다. 드디어 일본을 이겼어요. 드디어. 그리고 작년에 IMF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 어느 나라가 하나 빠져있네. 큰 나라가. 왜 빠졌을까요? 이 선진국이라는 거는요, 돈, 군사력,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카페에서 핸드폰 놓고 가면 잊어버립니까? 아니요, 뭐예요? 그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도만 있는 아주 독특한 모양입니다. 남의 걸 쉽게 탐내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 다른 나라 사람은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선정한 게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에 들었고요. 그리고 5030 클럽이 있어요. 인구 5천만에 이거는 국민 소득 3만 불 이상. 딱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거를 G7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 정도예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7위예요, 현재. 근데 북한이 18위예요. 꽤 높죠?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뭘 해도요, 탑 10 안에 드는 겁니다. 200개 중에 10등이면 몇 프로입니까? 5%예요, 5%. 상위 5%에 드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경기가 쪼그라드니까 기본소득 하자 그러죠.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50만원씩, 100만원씩, 어쨌든 돈 그냥 주자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반론이 우리나라 부자 아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렇다, 선진국 아니라고.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자예요. 돈 많아요, 우리나라. 간단하게, 4대강 같은 뻘짓만 안 하면, 여러분 4대강에 22조 꼬라박고 매년 1년씩 꼬라박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그 소행성 있죠? 소행성이 거의 마하 몇 수 달리거든요? 거기에 그 마하로 달리는 데다가 위성을 착륙시켰어요, 미국에서. 그거 하는데 2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땅 파는데 20몇 조를 넣었어요. 예, 20몇 조면요, 우리나라 달나라 여행도 몇 번 갈 수 있는 그 돈이에요. 20몇 조면요,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한 30, 40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후진국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그걸 이상한 데 써왔던 거예요. 그걸 이제 국민에게 쓰면 될 차례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국뽕에 지나치게 취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강대국이었어, 뭐 우리나라 옛날에 이랬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현실을 잘 모르면서 우리나라를 국가하는 것 더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을요, 데이터로 보셔야 돼요. 데이터. 체감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왜 체감으로 느끼면 안 되죠? 왜? 체감이라는 소리는요, 상대평가죠. 그쵸? 예, 옆 사람하고 늘